안녕하세요. 만소녀의 웹툰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웹소설, 웹툰에 이어 드라마까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소설 326화로 완결된 작품으로 엄청난 몰입감과 흥미진진한 전개로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본 내용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나 원작의 꿀잼을 느끼기엔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꼭 정주행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원작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결 구도인데요. 드라마는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반면 원작에서는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의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에선 진도준 단독 주연 느낌이 강하지만 원작에서는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이 함께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초반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윤현우는 가진 거 없는 지방대 출신으로 순양에 입사하여 순양 로얄 패밀리들의 귀찮고 지저분한 일을 13년 동안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그는 그들에게 버림받게 되며 결국 총을 맞아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순양그룹에서 버려진 막내 둘째 아들 진도준으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30년 전으로 회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죽였던 순양에 대한 복수로 순양의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고 다짐한 진도준. 첫 번째로 할 일은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진도준이 진양철 회장의 눈에 띄는 것.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분석하여 대선 자금을 건네려는 진양철 회장에게 누가 당선될지 힌트를 주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쓸모없는 분당의 대지 8만 평. 그 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240억이란 돈을 벌게 되는 10살 진도준. 이때부터 드라마에 생략된 주인공의 투자가 시작됩니다. 진도준의 아버지인 진윤기의 오랜 친구 오세연을 소개받아 미라클이란 회사를 세운 뒤 오세연을 앞세워 미래에 성공하는 회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타이타닉을 시작으로 델컴퓨터, 소프트뱅크, 좀 더 커서는 구글, 모비라이 등 많은 회사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진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사업을 방해하지만 원작에서는 진양철 회장을 도와 순양의 덩치를 키워줍니다. 진양철 회장은 미라클 대주주가 진도준인 걸 알고 있지만 큰아버지들의 견제를 걱정해 본인만 알고 일체 발설하지 않죠. 그러던 와중 진양철 회장의 고명딸 진화영이 순양유통그룹으로 분리되고 미라클이 유통을 삼킬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진도준은 뉴테크놀로지 주식을 미끼로 1,400억이란 엄청난 손해를 입혀 그 금액을 대가로 지분을 빼앗아 순양유통그룹을 차지하여 진화영을 바지사장으로 앉힙니다. 물론 진도준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미라클이 순양유통을 인수한 걸로 되어 있죠. 진양철 회장 또한 알고 있지만 묵인해 줍니다. 1997년 IMF가 터지며 순양 또한 부족한 외화로 인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진도준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제공하는 대가로 순양 지분 17%를 미라클로 넘기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 부분은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의 거래 형식이지만 진양철 회장이 일부러 지분을 넘겨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 진도준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하건설, 아진자동차를 인수하여 HW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진양철 회장은 진영기 부회장에게는 지분 36%와 전자와 물산을, 진동기 부회장에게는 지분 33%와 건설과 중공업을, 막내 진도준에게는 지분 10%와 금융계열을 상속해주며 경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진도준은 먼저 진동기 부회장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진도준은 현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순양카드 매각을 결정합니다. 매입을 망설이는 진영기, 진동기 부사장들. 하지만 진도준은 경쟁업체 대형그룹을 이용하여 진동기에게 지분 7%를 담보로 순양카드를 떠넘기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카드 대란이 일어나며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빌미로 진동기의 지분을 차지하게 된 진도준. 얼마 뒤 노세현 진양철 회장이 막내 진도준에게 비자금 및 비리 정부를 맡기고 죽게 됩니다. 그 뒤 진도준은 두바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이용하여 순양건설을 끌어들인 뒤 엄청난 손해를 입혀 진동기 부회장을 파산시켜 건설, 중공업 등 모든 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진도준이 미라클의 대주주이며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진영기, 진동기 부사장들이 힘을 합쳐 진도준을 해임하려 하지만 진도준은 진동기의 비리를 이용하여 그 계획을 무산시키죠. 남은 진영기 부회장은 겁을 먹고 전자와 물산을 진도준한테 뺏기지 않으려 완전한 계열 분리를 시도합니다. 계열 분리를 하면서 아들 진성준에게 증여까지 준비하죠. 진도준이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 끝내 계열 분리와 증여를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진도준의 함정이었죠. 진도준은 과거 순양 진양철 회장이 불법 증여를 했다며 6천억을 자진 납부하면서 계열 분리된 전자와 물산의 불법 증여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검찰, 언론을 이용하여 진성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마침내 전자와 물산을 차지하는 진도준. 완전한 순영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과거 윤현우 시절에 자신이 살해당한 곳을 찾아 소주 한 잔을 뿌리며 이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의 과감한 투자와 순양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흥미진진한 내용과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다만 결말이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라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정주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마도 재밌지만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만소녀의 웹툰 나라였습니다.